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신한투자증권 강석훈 PB,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슈앤 전략 시장 진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또 한 번 다시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800선 턱 밑까지 올라온 건데요. 자, 미국 금리 인하도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만연한 가운데 엔비디아의 세계 시총 1위 등급발 반도체주들의 약진, 또 삼성전자의 82,500원 탈환이 81,200원. 81,200원입니까? 네. 82,500원까지 장중에 올라왔는데? 장중에는 올라왔다. 네, 82,500원 탈환이 무엇보다 지수 상승의 원동력이 되어줬는데요. 3,000P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인호 소장님, 3,000P의 현실화. 나 소장님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물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2024년 갑진년 우리 종합저가지수는 2,900포인트대까지는 충분히 진입한다. 다만 금년에는 3,000포인트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첫 소식이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지겠는데 요즘 미국 시장 어떻습니까?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31번째 신고가 경신했다. 물론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미국 월가의 유명한 네 마디가 있죠. 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비관 속에서 싹이 트고 또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 성숙하고 마지막입니다. 행복 속에 사라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시장과 우리 한국 시장을 비유를 해봤어요. 미국 시장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한국 시장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 제가 볼 때 3단계에 있습니다. 3단계가 뭐죠? 낙관 속에 성숙한다. 저는 아마 오늘 우리 종합주가지 코스피가 2,800을 장중에는 돌파하지 않겠냐. 종가는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제 2,800 시대가 열지 않겠냐 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저는 3단계를 넘어서 4단계에 와 있다. 행복 속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다. 제가 왜 그렇게 보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미국의 종목의 썰림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은 매우 행복하고 야, 이래서 미국이구나. 역시 세계 최강국이야. 역시 서학개미가 최고야 하시겠죠. 그러나 예컨대 테슬라라든가 기타 다른 종목 가지고 계신 분 뭐라 그럽니까? 뭐야, 미국 시장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왜 내 건 이대로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도 나타나죠? 우리 한국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어제 우리 주가 지수가 거의 2,800 근접했지 않습니까? 30포인트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가 많았다. 이건 뭡니까? 그만큼 종목의 쏠림 현상이 있다. 즉 지수 관련주가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입니까? 지수 관련이 적은 종목들은 더 소외되는 그런 현상 나타나는 게 1번이고요. 다음 2번이 뭡니까? 드디어는 잠자고 있던 개인 투자가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야, 지금 주식하면 돈 벌어? 오케이,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증가한 게 뭡니까? 신용융자금입니다. 증권회사에서 내 돈보다 1배 반, 1배 반을 더 살 수 있는 신용융자 잔고가 어제 결국 2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반드시 맞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종합주가지수 고점하고 신용융자 고점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 뉴스플러스 시청자분들은 조금은 지금은 이제 경계 시점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끝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보다는 저 지금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 서학개미에 너무 집중적 투자하고 이제 한국 팔고 미국 가자. 이런 댓글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지금 저 같으면은 미국 시장 조금 정리하고 반대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한 삼성전자라든가 국내 주가 지수 네이버라든가 무슨 LG엔솔 이런 우량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학개미 분들은 조금은 조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서학개미에 대한 경고를 날려주셨습니다. 일단 코스피 2,800포인트 바로 3포인트 남겨놓고 있죠.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물가 같은 시장 데이터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가가 파죽지세를 달리던 삼양식품 소식입니다. 어제장에서 5%대 급락 마감했죠. 창업주 가족이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 랠리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뛰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영향 언제까지 갈 걸로 반종민 소장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음식료 업종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기 전에 전일 결국은 이제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삼양식품이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고, 뭐 빙그레드 하락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밥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하락 이유들이 계속 좀 나오는 게 뭐냐면 삼양식품의 창업주 막내딸이 주식 전략을 매도한 것으로 좀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18일 공시에 나왔습니다. 18일 공시 때 지난달 24일 때 삼양식품 창업주 막내딸이 그 소유 주식 전량을 그 매도를 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처분 단가를 살펴보니까 50만 2,586억 원으로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환산하면 약 한 72억 정도의 뭐 그 금액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지분이 다 이제 없어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분 그 매도에 따른 음식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경영에도 참여하시는 분은 아니죠? 예,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이 18일 때 공시가 나왔지만은 실제 그 매도를 한 시점은 지난달 24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24일 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던 그 주가가 올라갔던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이 내용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이제 삼양식품이 그 연초 대비 한 200% 이상 오른 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앞서 그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서 나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도 좀 같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증시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전일 이제 지수는 올랐는데 코스피 코스닥 종목에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단기 자금들이 이슈에 따라 좀 활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많이 오른 만큼 차익실현이 좀 발생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슈에 따라 그 자금들이 한 번씩 지금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단기 그 자금이 활개된 부분들에 따라 음식료 업종이 좀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 자금들이 계속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테마주 형태로 좀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들 그 업종별 순환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좀 크게 차지하는 시점을 봤을 때 상승과 하락폭이 비중 차이가 너무 많이 하락과 상승 요인의 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순환매라고 보기보다는 수급 쏠림 현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좀 어느 정도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은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한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계속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래서 주식하기 어렵습니다. 오를 땐 너무 올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하도 오르던 게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부동산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자, 삼양식품 그래도 앞으로 수출 호조 전망에 대한 그린라이트는 계속해서 켜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우리는 지금의 조정을 똘똘하게 이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해운주 소식도 한번 짚어볼까요? 홍해 사태로 해운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 우리는 뭐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올해 해운사들의 실적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과 해운주 투자 전략,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이 짚어봐 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운임지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 연말과 비교를 해봤을 땐 벌써 운임지수가 3배나 늘어났거든요. 그 폭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키워 놓으시는 것은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세계적인 해운사 중 하나죠. 이제 머스크사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를 완전 뒤집었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이제 20억 달러
달러에 대한 영업 적자를 예상을 했었던 이 회사가 이제 전망치 자체를 1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까지 상향 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임 지수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이전보다 3배 이상 높아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확 달라졌다라는 거고, 지금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이 상승 배경 자체가 해결이 됐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런 해운 운임 지수에 대한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코로나19 때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에 준하는 상승력이 조금 이제 상방이 열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전망치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해운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HMM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과거에 운임 지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을 때 HMM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었고, 그에 따른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나왔었던 과거 전례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HMM이나 페노션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가벼운 대한해운이나 흥하해운 같은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짧은 플레이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대한해운과 흥하해운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산업적인 부분에서 좀 중요한 운임지수 자체가 이렇게 강력해지는 부분에서의 흐름을 노리신다면 묵직하게 HMM을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HMM, 대한해운, 흥하해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해운 운임이 고공행진을 하는데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도 한몫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의 게임 시장에서도 물량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사가 국내 주요 앱 마켓에서 상위권을 석권하면서 약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국산 게임을 밀어내고 돈을 쓸어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게임사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중국 시장 정벌을 위해서 반격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강석군 PB한테 들어볼 텐데, 우리 강 PB 게임 좋아하십니까? 게임 좋아합니다. 예.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지금 뭐 따로 하고 있는 게임은 없는데 프리스타일 형태의 게임들을 좀 좋아해서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한 20년 동안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라는 굉장히 고전 게임을 해왔습니다만 역시 우리 게임으로 통합니다. 게임주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합니까? 지금 현재 게임은 어차피 크래프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되면 시프트업 너까지라는 부제를 좀 달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저가 매수에 물망에 오른 섹터 중 하나가 바로 게임주입니다. 기간 수급도 괜찮고 각 기업들의 실적 회복세도 괜찮기 때문인데요. 근데 주가의 반등은 사실상 시원치 않은 편입니다. 유저에 대한 게임사의 응대가 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메이플이며 뭐며 다들 유저들의 이제 수가 급속도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연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중국 파노라고 하는 것의 발급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는 국내 유저들에 대한 응대가 괜찮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도 좀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크래프톤이 괜찮게 잘 나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롤의 부진입니다. 크래프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외로 물 들어올 때마다 노를 젓는 모습인데, 경쟁 게임사인 롤은 현재 트롤링, 생배 계정, 디도스 공격에 대한 미숙, 대비에 대한 미숙까지 이유들이 여러 가지 발견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롤에 크게 실망한 유저들이 100으로 좀 복귀하면서 스팀 기준 동접자 수가 65만에서 7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이를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35만인데 이게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이제 배그가 뉴진스와 콜라보를 하면서 롤과 비교되는 실수에 대한 빠른 대응까지도 같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배그는 게임 캐릭터를 뉴진스로 바꿀 수 있도록 뉴진스와 콜라보를 좀 하고 있고요. 여전히 확률 뽑기형이지만은 약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로 캐릭터 하나를 뽑을 수 있게끔 합리적인 가격대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로 예쁘게 잘 뽑히기도 했고요. 그동안 문제시된 핵쟁이 유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리머와 한라인도 개설해서 악성 유저들도 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유명 게임 스트리머라고 할 수 있는 괴물지, 파카, 랄로 등이 롤보다 배그를 플레이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짐에 따라서 배그에 대한 인기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또 뉴진스 이벤트 때 이제 잘못 안된 내용들에 대해서 100% 환불 조치까지 하겠다는 얘기들도 나오면서 이 크래프톤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그 원툴이라는 소리도 있긴 있지만은 이제 나올 다크앤다크 모바일이라든지 인조이까지 흥행할 시 국내 독보적인 게임주로 이제 발돋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계속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상장되면은 시프트업까지도 괜찮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3년 10월 최저점 찍고 지금 주가 2배가량 뛰었거든요. 크래프톤 여전히 신규 진입도 가능한 상황인 겁니까? 예,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 내에서는 크래프톤 말고는 다른 이제 대안체가 없는 상황 속에서 크래프톤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스트리머
라든지 아니면 유저들의 수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의 추가 상승 여력 응원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현대글로비스 국도화학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한편 CJ 대한항공은 목표가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나솔루션스 그리고 LG전자는 목표가가 유지됐네요. 자, 그럼 먼저 현대글로비스 리포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현대글로비스의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운임 상승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다음 주 구체적으로 6월 29일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때 중장기 사업 전략과 재무 목표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신사업 부분도 에코프로 그룹과의 사업 협력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목표가는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어서 하나증권은 국도화학 목표가를 4만 7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에폭시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도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인도의 주택 건설 및 인프라 확장 움직임이 향후 2에서 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 에폭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도화학은 인도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CJ 대한통운입니다. NH투자증권은 CJ 대한통운과 관련해 매출 증가율 둔화로 이미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 이커머스 관련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정부의 직구 규제 우려도 남아있다고 언급했고요. 내수 둔화도 맞물리며 성장 기대감은 훼손됐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6만 7천 원에서 15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은 하나솔루션입니다. 대신증권은 하나솔루션의 경우 수익성 개선세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고요. 북미 태양광 업황 개선으로 하반기 이익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내년 1월 미국 카터스빌 공장 셀 생산에 따라 IRA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했고요. 목표가는 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 대거 매입에 나섰습니다. 7만 원대를 맴돌던 주가는 이달 들어서 8만 원대에 안착을 했는데 자, 삼성전자 주가 전략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방금 전곡지 신인규 기자께서 자세하게 얘기하신 거 다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투자 전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뉴스플러스 시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DS 부분의 부의장 그리고 사장단이 대거 전자를 매수했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7만 원대 사고 8만 원대 기다리고 9만 원대 판다. 구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사장단이 왜 삼성전자 자사주를 샀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번, 우리 회사 주가 지금 너무 싸다. 다음 2번, 시장이 모르는 호재가 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다른 어떤 IT주에 비해서 좀 답답한 감이 있지만 아마도 1분기, 2분기 실적 못지않게 3분기, 4분기도 실적 좋아질 것이다. 요거 때문에 샀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직원들은요, 특히 주요 주주들은 주식 매수하고 6개월 동안 못 팝니다. 최소한도 이번에 매수했던 그 물량은 금년 말까지는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은 명확합니다. 7만 원대에서는 매수하시고 8만 원대에서는 사고 팔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고 9만 원 들어가면 저는 금년 안에 9만 원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때 일부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 경쟁사 대비 주가 상승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임원들의 책임 경영 의지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성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유튜브 댓글로 홍 박사의 공략주 오늘 왜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지금 며칠 휴가를 갔습니다. 때 되면 돌아옵니다. 요즘 계속 잘 맞추고 있었죠. 자,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 업계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독일 뮌헨에서 인터배터리 유로 2024가 열렸는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삼성, SDI 등 관련 주가 모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투자 전략은 반종민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인터배터리 유럽 2024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21일 현지 시간까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2회째 인터배터리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등의 기업들이 좀 참여를 했는데 총 국내외 그 78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좀 참가를 했다 보니까 아마 계속 좀 이슈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 거래일 때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을 했던 이유는 지금 ESS 분야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모델과 LFP 셀을 탑재한 신규 라인업을 좀 선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좀 이슈가 부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 SDI의 경우에는 삼성 배터리 박스 1.5를 좀 공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하이니켈 NCA 배터리 셀과 모듈, 렉 등을 통해서 설치하는 ESS 제품이 신제품으로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2026년까지 전력용 ESS 제품이 들어갈 때 배터리 라인업에 LFP 배터리를 좀 탑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이쪽 셀 쪽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ESS 분야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도 주택용 ESS 제품에 대해서도 지금의 엠블록 2를 좀 전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전기차 내용만 좀 보실 건 아니고 이제는 2차 전지는 ESS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2차 전지주의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 2분기 실적 체크를 통해서 저점을 업황에 대해서 저점을 찍었는지 지금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2분기 때 생각보다는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전 분기 대비 2분기 때는 그래도 좀 쏘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수출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12억 달러 정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출입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2차 전지 쪽에서 1분기 때 평균 6억 달러 수출을 했는데 2분기 역시 평균 6억 달러를 수출을 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 분기보다는 그래도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ESS까지 붙게 된다 하면은 앞으로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의 경우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유수의 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전기차를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신제품으로 글로벌 ESS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전날의 반등이 부디 이번엔 찐 반등의 서막의 신호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철강주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주가 연일 지지부진하죠. PBR이 후퇴하면서 투자 심리마저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어제 또 무슨 스틸 붙은 중소형 철강주들은 또 일제히 석유가스 관련 모멘텀이 붙으면서 급등을 했는데 철강주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강석훈 PB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철강주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미국의 대중국 관세 뉴스도 나오고 또 이번에는 영일만 이슈가 부각되면서 몇몇 철강주들의 흐름 자체가 괜찮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넥스틸 이런 회사가 되겠죠. 근데 사실 철강주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철강 수요가 회복되고 이 철광석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까지 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중국 쪽 수요 공급을 봐야 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초과 공급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쪽 철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부동산 쪽 철강이라고 해서 봉현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봉현강 쪽은 사실상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은 이 자동차와 가전 쪽으로 향하는 철강이라고 할 수 있는 판재류라고 하는 것인데 이쪽의 재고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거든요. 재고가 역대 최고치요. 이 수요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점점 더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가로 수출되는 양도 점점 더 많아지면서 저가로 전반적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철강에 비해서 중국 쪽 철강이 20%에서 30%가량 더 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은 중국이 글로벌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과잉 생산에서의 개선이 좀 나와줘야만 우리나라 쪽 철강주들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9분 지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청한 본부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2, 3거래일 전부터는 야간 선물 급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4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고 총 누적 매수량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부터의 이런 상단 라인까지 어느 정도 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밴드 자체를 뚫어주게 되면 새로운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 선물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기관이 상당히 그 부분을 쫓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수급적인 흐름이 강력하게 들어와 주면서 선물가에 좀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춰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여하에 따라서 이제 2,800을 강력하게 뚫어주느냐 아니냐가 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전히 대형주 중심의 시장 플레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에서의 플레이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정책발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영향력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방산이나 뭐 영일만이라든지 특히나 전일에는 시간에서 이제 또 출산 정책 관련돼서 좀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이제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20일이 지나면 오늘 오후 6시나 이제 다음 거래일 오전 9시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될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또 수출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상승력이 나오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음식료, 화장품 뭐 등등등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든 산업군들이 수출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조 자체가 꺾이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거래일 자체가 조금 적은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이제 거래일이 꽉꽉 차 있었던 이번 시기에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상방 룸이 조금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출 데이터에 대한 흐름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요. 일단 중소형 관련주들도 일단 빨리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기관의 네. 수급이 들어와야지 좀 중소형 관련주들도 힘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바닥권에서 상승력이 나왔던 대부분의 업종군들은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까지 좀 같이 맞춰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 3거래일 정도 전부터의 기관의 수급 기조를 좀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사는 거 좀 같이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산다고 해서 바닥권에 있는 게 지금 올라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앤 전략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